보통 너 답정 거잖아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공연 중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. 그런데 허용되는 그런 주제였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빨간 떡볶이 먹으면 로제 떡볶이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이 답정너로 로제를 먹고 싶은 거야. 뭐 이 정도는 괜찮지. 그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는 그런 주제에 관한 답정너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자유 의사를 통제하는 수준에 대해서 이제 답정너라고 한다는 그런 문제. 저희가 했었던 그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 아이가 되게 영아였어요. 그러니까 태어난 지 돌도 안 된 그런 아기였거든요. 그런데 애기 엄마가 애기 종교 굉장히 심하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. 전업주부인데 애를 안 돌보고 자꾸 교회를 가는 거예요. 애기는 옆집에 맡겨놓고. 어린아이인데. 종교를 위해서 교회에 참여하는 횟수 자체가 어마어마했어요. 그 종교 자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 종교였었거든요. 원래는 아이가 이렇게 어리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은 법원에서는 엄마한테 양육자 지정을 해주거든요. 근데 그 경우는 이례적으로 아빠인데도 양육자 지정이 됐었어요. 그 종교 단체에 계속 뭔가 행사에 아이를 막 참여하게 한다거나 그 종교에 대해서 포교를 강요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부각시켰었거든요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제출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사례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아내가 믿고 남편이 가지 않도록 막 권했음에도 아내가 거부하고 나아가서 아이들에게도 막 교리 활동 막 이런 걸 시키고 많은 활동을 하게끔 했거든요. 그런 사안에서 그러한 뭐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는 아니다. 다만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서 가정에 소홀했다거나 가정 공동생활 유지에 장애를 초래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고 거기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다 이렇게 본 케이스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.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불거지는 문제들, 그러니까 가정에 소홀하고 뭐 애를 방치하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그 특정 재판부에서는 특정 종교를 과하게 믿은 그 부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.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노동 육아 뭐 이런 걸 소홀히 하고 아이들 방치하고 그게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좀 근본적인 이유다. 그거를 이혼 유책성으로 모아서 이혼시킨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.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라는 생각할 법하잖아요. 그 비종교 같은 경우에는 여성신도들이나 성폭행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문제가 되었었거든요. 일회적인 게 아니라 그게 가능했던 게 가스라이팅이에요.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당시에 나는 너무 당혹감을 느꼈어. 피해를 입고 근데 어찌할까 몰랐는데 중간자 역할 원래 다 그래 나도 그랬어.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야. 괜찮아질 거야. 걱정하지 마.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그리고 다들 그런 분위기로 막 가요. 그러면은 이걸 의심하는 나만 신앙심이 부족한가?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저 집단 가스라이팅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정 안에서 그 남편한테 폭력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 점점 스며들면서 가스라이팅 당하잖아요. 그러니까 한 사람의 1대1로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평생을 그렇게 폭력당하는 거를 이제 자기가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그런 종교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 이제 대다수가, 나에 대해서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너 그러면 안 된다. 너 죽으면은 지옥행이다. 탈퇴하면 큰일 난다. 이렇게 말하니까. 그것도 이제 약간 그 평소에 신뢰관계를 쌓고 이제 내가 약간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에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. 그러면은 낯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사람이 의외로 막 이성적이지 않죠. 조언과 가스라이팅의 차이점은 뭘까요? 조언은 해주지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. 근데 가스라이팅은 말해주고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불이익을 가해요.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기지 않아요. 그 차이죠. 선택 여지가 없는 거지 가스라이팅. 이거 안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뭐 답정네 답정남이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지 스스로 어쩐게 답정남이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정네 답정남이 되면 그거는 가스라이터인 거죠. 나는 이제 사회생활 하고 싶어. 직장에 가고 싶은데 아이도 다 컸어. 그러니까 사실은 뭐 딱히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. 그런데 막 남편이 애 낳아야지 어디 자꾸 나가냐. 그냥 집에만 있어. 이렇게 말을 해요. 그리고 내가 회사 가는 것도 싫어하고 뭐 야근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 뭔 개소리야! 계속 통제를 한다. 그럼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닌지. 왜냐하면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설령 뭐 애가 안 컸더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존중할 법도 한데 근데 하물며 뭐 그런 여건도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못 가게 한다.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
오히려 뭐 그 사람이 의처증이 아닌지 의심해봐요. 자기가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. 그 아내를 자기 약간 종속된 그런 존재로만 머물러 있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닌지. 그리고 내가 너무 그걸 잘 따라줘. 되게 순종적이고 공감 능력이 내가 또 남들보다 굉장히 많이 뛰어나. 순종적인 성격이죠. 그럼 내가 내 남편이라는 가스라이터의 마리오네트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거를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.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여러 개를 유지하고 있어라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이 종교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일반적인 매스컴에 대해서는 못 보게 한다잖아요. 그냥 그리고 보면은 이 종교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은 위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탈교를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교리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끔 집단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. 심지어 이 가스라이팅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일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자식이 2명 있으면 그 중에 1명, 골든 차일드, 그 아이에 대해서는 너희 언니는 이렇게 잘하네, 너희 오빠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이래?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. 우리나라에 가스라이팅이 많은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오빠, 남자 우선, 학교도 당연히 가야 되고 나는 공장에서 운동화 막 하면서 막 학비 벌면은 그 학비를 우리 오빠는 막 대학 가고 수업도 오빠가 다 받아가. 고생은 내가 다 했고. 그게 당연한 문화죠. 그게 가스라이팅이랑 매우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맞네요. 거죠. 왜냐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예. 했으니까. 예.